안녕하세요. 전배 변호사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 한 3개월 지난 것 같은데, 음, 이상하게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일들도 있었고, 그냥 일정을 지나다 보니까 촬영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와,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저 막 그 재판 가고 여러 가지 일정 다닐 때 조금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괜찮으신지 혹시나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좀 아직도 이제 비는 좀 그치긴 했는데 여러 가지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가는 시간에 조금 조심히 잘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음, 그 휴가철이잖아요. 제가 아직 휴가를 못 가고 이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휴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이제 휴가 가면 뭐 하고 싶니? 뭐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8월에 페르세우스 유성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 다 아시죠 이제 제 이름 별이어가지고 약간 어릴 때부터 이제 별에 관한 걸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뭐 예를 들면 신화 같은 것도 좀 재밌어 하고, 그리고 뭐 어떤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뭐 액세서리 사거나 할 때도 약간 별 모양이라든지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뭐 별 보는 거 좋아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별 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나 제가 있는 서울은 더더욱 안 보이는데 인근에 어떤 유명한 그런 천문대를 가더라도 약간 광해라고 해서 조금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로나 전에는 좀 자주 갔었던 천문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약간 정말 시골이어가지고 정말 광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정말 처음에 딱 갔을 때 너무 놀랐던 게 그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막 떨어지거든요. 지금 즈음에 이제 곧 그럴 텐데, 그러면 약간 한강에 이렇게 돗자리 펴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돗자리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서 별을 봐요. 근데 그 광경도 되게 많이 생각이 나고 그냥 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뭐 이렇게 별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설레이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이제 갈 수 있다면 저는 좀 별을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휴가 다녀오신 분들은 약간 복귀하셔서 조금 피곤하실 텐데 일상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아직 좀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연휴라고 할까요? 이제 어쨌든 조금 길게 여유가 있는 날들이 있으니까 즐겁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음.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전출하고 파견에 관련된 거예요. 사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잖아요. 어떤 기업에서 이제 그러니까 인력 활용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근로자를 다른 기업, 그러니까 계열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으로 보내려고 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파견이 된다라고 하면 뭐 직접 고용 의무라던가 여러 가지 파견법상의 의무를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런 조심스러움 때문에 이제 너무 파견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혹시나 이걸 악용하지 않을까?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하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법원이 이거에 관해서 거의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판결을 한 게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근로자가 이제 뭐 A라는 기업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A라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관련된 관계 회사인 거죠. 그 다른 기업에 이제 파견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곧바로 가는 것처럼 파견의 형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한 제가 말씀드린 파견은 정말로 파견법상 파견이 아니라 그냥 이제 말하자면 다른 기업에 가서 근로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이분이 이제 다 일을 잘 마치고
본사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편하게. 본사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본사의 한 팀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업무를 다 마치고 예정된 업무를 마치고 복귀를 하신 거예요. 돌아와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나는 분명히 A기업에 채용이 됐는데 왜 A기업에서 일하지 않고 곧바로 본사로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됐지? 그리고 끝나고 돌아오긴 했는데 이거 파견법상 파견 아니야? 이거 불법 파견이지 않아? 그러면 본사가 나를 직접 고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셨는데 1심 법원은 딱 보더니 이거 파견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걸 파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파견법상 적용되는 법리가 맞지 않아라고 생각하신 거죠. 2심은 조금 달랐어요. 구조를 딱 보더니 이거 잘못하면 악용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서 불법 파견이라고 보신 거예요. 대법원이 중요하잖아요. 우린 항상 이제 왜냐면 거의 마지막이니까. 근데 대법원은 1심하고 같이 아니야 이거 파견 아니고 정당하게 전출을 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가 됐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불법 파견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불법 파견으로 인정이 되는 순간 예를 들면 아까 본사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직접 그 고용 의무의 판단 기준을 제시를 했거든요. 대법원은 정말로 파견법상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한다면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복적, 계속적으로 영업으로 근로자 파견 행위를 하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근로자를 보내는 대가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정의 금액을 받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것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준을 잘 살펴보면서 판단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요. 크게 5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근로자 파견 행위의 계속성, 반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다른 것들을 주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근로자를 그냥 단순하게 보내기만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업무만 하는가를 살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업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수수료를 받거나 이 근로자를 보냄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원 고용주의 사업 목적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 목적이 단순하게 그냥 자기의 업무를 영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다른 기업에 보내느냐 요것만이 이제 이 사업 목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신 거고요. 네 번째는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담당하는 업무라든지 아니면 뭐 근로의 내용이라든지 세부적인 것들을 볼 때 근로계약이 정말로 이 근로자를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보내기만 할 목적으로 체결을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5번째는 근로자 파견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그 다음에 그 행태, 그러니까 양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를 파견했을 때 과연 이때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인력 교류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마다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고 또 그 기업에서 근로자마다 자기가 잘 담당하는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기업에서 채용했지만 관계 회사나 여러 가지 이제 계열사나 뭐 본사나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근데 이 회사에 있는 것보다 우리 회사로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실제로 업무를 시켜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긴박한 혹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채용하려고 봤더니 내부에서 너무 잘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쪽에서는 다른 업무, 다른 필요한 업무에 관해서 또 잘하는 분이 계시고 한다면 인력 교류의 측면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근로자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형태로 한번 해볼까? 이런 취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견이 아니고 우리가 허용되는 전출은 어떤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소속된 기업하고 근로계약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휴직이나 파견이나 혹은 뭐 사회 파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 근무하는 형태로 이제 인력을 교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 제공에 상대방이 변경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원 소속 기업으로 복귀가 예정돼 있느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 대기업들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고 계열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근데 이런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계열사 간의 전출이다라고 한다면, 원 소속 기업과의 또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나중에 복귀해라 라고 이제 인사명령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근로계약이 다시 현실화되는 거니까 크게 무리한 그런 뭐 파견이나 그런 것들로 볼 수 없고 인정되는 전출로 보는 거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게 전출이냐, 어떤 게 전출이고 어떤 게 금지되는 불법 파견이냐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렇게 나오면서 중요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근로자 파견을 주된 사업으로 하느냐, 이제 이거에서 비용 같은 부분들을 봐요. 그래서 단순하게 임금이 이제 지급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원고용주,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근로자랑 체결한 그 원고용주가 어떤 파견으로 인해 가지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느냐, 쉽게 말하면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고용주가 근로자하고 근로계약 체결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파견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이 근로자가 우리랑도 같이 일해보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또 보내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인력을 어떻게 보면 배치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근로계약의 목적이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주되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근로자 파견만이 이 근로계약의 목적이었느냐, 그 부분을 좀 주되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간제법이든 뭐 파견법이든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비정규직은 사실은 너무나 열악한 지위에 있고 또 이들에 대해 악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견법은 직접 고용 의무를 두는데, 그 취지가 뭐냐면 근로자 파견의 상용화나 장기화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제 좀 이렇게 해소해보자 혹은 예방해보자,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봤더니 이 회사, 근로자랑 이제 근로계약 체결한 회사가 뭔가 근로자 파견의 상용화라든지 장기화라든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들을 차후에는 더 잘 정비하면서 정말로 인력 교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행하고 있는 이런 그 인력 교류가 파견법상 이제 인정되는 것인지를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잘 살펴보시면 나중에 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리고 제가 원래 약간 말이 빠른데 지금 하다 보니까 또 말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종종 이렇게 말씀드려야 제가 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종종 이제 다양한 이슈들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여름 보내시고요. 곧 다가올 이제 가을 좀 기대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8월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